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다시 이제 촬영하게 됐고요.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문제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그 베리타스 학원에서 그 3회짜리 그 11월 달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이제 풀었는데 모의고사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풀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좀 정보가 잘못돼 있던 부분에 내용을 이제 그 정확한 정보를 그 받아가지고 그래서 몇 분들이 이제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시험이 저는 처음에 그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90분짜리 시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90분짜리 시험이 아니고 120분 시험이고 그러니까 두 문제 120분이고 그다음에 그 25점이 배점이 돼 있어서 15점, 10점 이렇게 이제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5점당 이 32줄짜리 답안지에 이제 한 페이지씩 쓰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0점이면 두 페이지니까 문단을 한 페이지당 보통 5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치면 5문단이 딱 1점씩. 그래서 이제 한 그 10점짜리는 10문단, 그러니까 30 결론을 아주 짧게 쓴다고 가정하고 걔를 빼고 10문단 정도 될 것 같고 문단이 좀 짧으면 그거보다 이제 뭐 약간 배점에 좀 차이를 좀 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5점짜리는 15개.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5문단씩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안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모의고사 보면서 그 제가 정확하지 않았던 정보가 시간이 120분짜리였다는 거, 120분짜리 시험을 본다는 거. 그래서 120분에 두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하고 설문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잘 읽으시면 거기에 힌트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험을 보시는 게 좋고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건 이 문제 마디마디마다 여러분한테 자 여기가 국제정치학에서 이런 논쟁이 있어라고 알려주는 힌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부가 차분히 좀 돼서 그 힌트를 보고 바로 어떤 이론을 쓰라든가 아니면 어떤 쟁점을 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떠올라서 쟁점이 이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이제 그 120분에 두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5페이지니까 아마 충분히 그 목차를 구성하시고 그 안에 논리 구조도 잘 짜신 다음에 답안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죄송합니다. 11월 달에 그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나면 11월 그 시험 끝난 이후에 비상계획관 그 시험에 대비하는 이론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론 이제 쟁점들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좀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다시 모강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건데 하나는 이론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정리하는 강의를 하나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문제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떤 쟁점들을 활용해서 문제 푸실 건지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막 그 뭐 몇 년씩 이 뭐 4 년, 5년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투자하려면 어떻게 내가 이 쟁점들을 글로 쓸 건지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쟁점이 학계에서 어떻게 지금 논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 작업을 이론 정리하고 답안 쓰는 걸로 해서 11월 어 그 하반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베리타스에서 강의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요 한 2-3주 안에 제가 그 강의 여기 기출문제에 올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강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그거를 저희 학원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면서 이제 같이 정보를 전해 드릴 테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풀 거에 2022년 상반기에 두 문제 중에 이제 1번 문제를 먼저 다뤄볼 건데요. 그
이게 원래 시험이 국제정치학 문제하고 그다음에 분쟁, 그다음에 재난관리라든가 뭐 이쪽 그 문제가 있었는데 2022년 상반기에는 이 재난관리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 위기관리 문제하고 이게 이제 1번, 2번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쟁점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재난관리, 위기관리라는 거를 시험에 냈는데 요 2022년 문제를 끝으로 그 뒤에 지금 재난관리나 위기관리를 따로 묻지는 않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국제정치학 하는 분들이 세 분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원래 재난관리나 위기관리를 잘 안 해요. 이게 재난관리나 위기관리는 사실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이 국제정치에서는 아주 미시적인 주제라서 잘 안 했는데 시험 성격상 이제 재난관리하고 위기관리를 내달라고 해서 아마 출제를 하다가 요 시험을 끝으로 해서 요 뒤에 분들은 이 국제정치를 국제정치답게 좀 만들어서 출제하자 해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그 재난관리나 위기관리는 좀 문제에서 빠지고 국제정치의 이론들이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가 됐는지 물어보는 쪽으로 시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022년 이전 문제에는 재난관리, 위기관리 이런 주제가 이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두 문제가 다 연관된 걸로 나왔는데 요 문제를 기점으로 이 이후에는 지금 재난관리나 위기관리를 따로 아주 체계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 하반기 11월 달에 보는 시험에서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요 패턴이 이제 지속되면 그 어찌 보면 재난관리나 위기관리가 어떻게 보면 논리가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 다양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편할지 모르겠는데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기에는 그게 그닥 그렇게 아마 달갑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 이론 부분에서 차별화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패턴대로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올해 이제 문제를 좀 더 보자고요. 어쨌든 2022년도 문제는 맥락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국제사회는 분쟁이나 재난 같은 위기를 겪는 국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다. 그래서 이제 분쟁, 재난이 있고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사업의 연계성이 강조됐는데 그럼 이제 휴먼 이탈리안하고 디벨롭먼트가 이제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에다가 플러스 평화 구축이라는 걸 통해서 영어는 좀 복잡하지만 휴먼 이탈리안 디벨롭먼트 피스 넥서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하나의 고리로 엮어준다 이거예요. 세 개를 공동으로 엮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 있는 정보는 이제 두 개인데 지원이 중요하고 거기에 인도 개발 사업에서 그러니까 휴먼 이탈리안 디벨롭먼트에서 휴먼 이탈리안 디벨롭먼트 앤드 피스 이 관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1번 분쟁 상황과 재난 상황에서 HDP 넥서스 이행 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라 하고 4점이니까 이게 한 문단이 1점씩이라고 치면 4문단 정도 만드는 거고 문단이 좀 긴 분들은 3문단이나 아니면 좀 더 길면 이제 공통점 한 문단, 차이점 한 문단 이렇게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그다음 두 번째, 장기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가 황폐화됐으나 최근에 내부의 분쟁은 어느 정도 안정돼 간다. 향후에 내전 종결 이후 이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HDP 넥서스 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기술하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좀 넓게 보면 개발, 원조, 그다음에 인도적 재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분쟁 상황에서 이제 분쟁에 대한 이 관리 이 부분을 다루는 그런 이제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좁혀서 보면 재난 관리고 조금 넓혀서 보면
원래 개발은 국제정치경제학의 한 주제고, 그다음에 인도적 간섭 혹은 인도적 지원은 인권과 관련된 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고, 평화는 안보 문제라서 이 엮어서 보면 정치, 경제, 그다음 인권, 안보 이 세 가지가 엮여져 있어서 다루는 문제이면서, 또 한국이 공공 외교를 통해서 이제 중견국가 외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국이 한번 도전해 범직한 그런 주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다면 좀 자르면, 국제정치학 주제로는 요즘에 이제 이쪽 그 분야를 이제 개발이라는 정치 경제, 피스라는 안보,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휴머니탈리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엮어 가지고 이게 공통된 사안이라는 걸 다룬다는 점에서는 좀 포괄적인 주제이면서, 또 한편으로 한국의 그 중견국가 외교, 규범 외교 이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좀 이 시리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 괜찮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이패드로 지금 하고 있어 갖고, 이 나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만 발음을 하면 이 아이패드가 그냥 바로 반응을 해서, 지금 제가 항상 다른 나라 할 때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이 나라는 발음하기가 조금, 이 강의 중에 막 반응을 하니까 자기 부른 줄 알고, 이 애플 제품이라 다시 이 문제를 보고 맨 처음에 이제 읽을 때는 이게 HDP 넥서스가 뭔지를 물어보는데, 분쟁 상황하고 재난 상황에서 차이점, 공통점을 좀 보여달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를 두 개로 구분하면, DP, 그러니까 휴머니탈리안 디벨롭먼트 피스, 이게 뭔지를 아는 지식을 묻는 문제에, 분쟁과 재난이라는 건, 분쟁은 인위적으로 일어난 사안이고 재난은 자연재해에 의해 일어난 상황이니까, 인위적인 상황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각각 어떤 거, 고통받는 건 비슷하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일어났냐 의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해 달라는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중견국가 외교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개발 원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개발 원조를 이 컨셉에 맞춰서 한다면, 아직 많이 안 해본 한국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걸리는 문제가 뭐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디를 만든다 그러면 설문 1번의 마디는 HDP의 내용과 인위적 상황과 자연적 상황을 구분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제 차별화되는지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보여주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하나, 둘, HDP 내용, 그다음에 구분해서 차이점, 공통점보다는 차이점, 이쪽을 좀 강조하면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안에서 한국은 잘 안 해봤던,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해본다고 시도를 하면 어떤 방안들이 문제가 될까, 이걸 물어봤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쓰면 아마 기본적인 점수랑, 그래 굉장히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네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점수를 받을 건데, 개발, 인권, 평화, 이 주제는, 그리고 이 주제를 엮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개발을 하면 경제를 발전시켜요. 그러면 경제가 발전되면 그 나라에 이 정부가 비민주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국민 약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래서 인권이 개선이 되면서 그게 안에서 내전 발생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전이 발생하면 승냥이 혹은 하이에나처럼 이제 국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다양한 집단이 들러붙어서 이제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가 깨져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개발을 높이면, 화살표 방향으로 높이면 인권 보호가 강해져요. 휴머니탈리안이 좋아지겠죠? 그게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평화 가능성이 높아져요. 평화가 높아지면 이 나라에 전쟁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투자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해서 다시 개발을 높이고, 그 개발이 인권을 높이고 평화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평화가 다시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인권 보호된 상태에서 개발이라는 게 더 효과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이 경제가 부유해지면 평화를 만든다는 미국의 가장 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가 근대화 접근이라고 하는데, 근대화 접근에 따르면 경제 발전, 평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그림, 이 마치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과 상호존, 제도 세 가지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의 삼각 평화론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휴먼 이탈리안 디벨롭먼트 피스의 넥서스라고 하는 이 구조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았어요. 이 관계로 돌 수도 있고 이 관계로 돌 수도 있어서 어떤 하나가 딱 독립 변수라서 그 종속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도 국제정치학에서 체계적인 분석이 된다면 이 논리는 주로 누가 이론적으로 이걸 잘 정립하냐? 당연히 자유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념을 만들고 이런 담론을 만드는 게 주로 구성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론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선의의 마음이 한 나라 내부의 인권을 발전시키고 인권 발전이 다시 평화를 만들므로써 평화가 개발을 가져오고 거꾸로 개발이 평화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답안에서는 어디에도 이제 뭐 국제정치학으로 써달라 이런 건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HDP 넥서스는 현실주의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이나 구성주의자들이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해보니까 이게 제도가 작동이 잘 되네. 그러면 자유주의의 제일 중요한 현실에서 이걸 구현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제도인데, 그러면 제도론이 힘을 받쳐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자들 생각에 이런 담론을 만들었더니 옛날에는 이걸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경제 발전해 줄게. 그리고 이쪽에 가니까 여기 인도적 재난 사태가 있어서 인권 침해 있으니까 자 우리 이제 인도적 개입해. 그리고 났더니 이쪽에 뭐 내전이 발생해서 이 내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는데 이게 잘 보면 같이 묶여서 세트로 있단 말이에요. 경제 나빠, 인권 침해 심해, 그러니까 내전 발생에 분리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 구성주의 입장에서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 담론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분쟁 상황과 재난 상황에서의 차이는, 분쟁은 인위적인 거거든요. 인위적인 거. 그죠? 의도적으로 이제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난은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쟁이 됐든 재난이 됐든 이게 경제 막히고 인권 침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질 건데, 다만 공통점은 이 세 가지가 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다 같이 고통을 받는다.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여기서 누군가가 분쟁을 일으켜서 평화를 끊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서 경제 이 원조가 끊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분쟁 상황과 이 의도적이지 않은데 인권이나 개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재난 상황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때
이게 자연 재난 같으면 분쟁 당사자를 떼어내고 얘네들 사이의 민감성이라든가 이 사이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시켜서 이제 버퍼존을 만들어서 안정화할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이게 재난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분쟁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싸운 거기 때문에 얘를 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잘못해서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개입하러 들어가 가지고 이걸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그 종족이 좀 더 지원을 많이 받게 하면서 다른 종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면 얘네가 마치 국제기구로부터 도덕적으로 너네는 옳고 너네는 도덕적으로 죄지었어 라고 갑자기 종교 재판 받듯이 돼버리면 다시 분쟁은 격화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난에는 없지만 이런 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취지는 이 짧은 공간 안에 4점이니까 4단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공간 안에 여기 어디에도 없는 자유주의나 구성주의 관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게 됐으며 제도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언급해 주면 플러스로 점수를 더 잘 받으실 거고, 이게 어떤 주제를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들더라도 이게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HP 넥서스라는 게 이런 이제 고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인식해서 이 고리 안에 분쟁은 어디에 문제가 생길 거냐면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터질 거예요. 평화가 깨질 거니까. 그러면서 이게 고리가 이제 연쇄적으로 나빠질 거고, 그 다음에 재난 상황이 되는 거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재난 상황이 되면서 여기가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때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호할 것이며 인도적 참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가 이제 좀 여력이 좀 돼서 어느 지역을 잘 관리하겠다고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홍수 피해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이제 한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가의 부주의의 문제이고 그러면 인도적 재난과 인도적 참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몇십만 명을 죽이는 거나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방치해서 몇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거나 결과는 같잖아요. 의도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자가 1번. 이 짧은 공간 안에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임팩트 있게 넣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한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9년에 DAC에 가입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원조를 했으니까 원조 경험이 짧고 특히 우리 원조가 주로 동남아시아에 많이 집중돼 있고 그 분산된 투자도 있지만 중복된 투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원조가 좀 체계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여기 이런 HDP 넥서스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형을 좀 넓히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일단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분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하는 분석 영역 기법을 쓰는 건데 정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분쟁 당사자들이 이 시리아 내전은 이게 좀 복잡해요. 저도 이걸로 칼럼도 써보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민주화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종족 분쟁이 종교 분쟁이 돼서 원래 시작된 당사자들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나누지 않으면 잘못하면 불 붙일 수도 있고 소방관 역할이 돼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 갈등을 증폭하게 만들거나 다시 스파크가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갈등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게끔 편파적이지 않게끔 이걸 이제 분리시키면서 여기에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경제적 지원하고 사회적 시스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 지역 전문가들과 어떻게 연계할 거냐. 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국제기구나 다자기구와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쟁이 생긴 지역에 대체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강제 이주 문제가 있어요. 막 사람들 죽이고 해서 떠나게 만들고 그 지역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끝났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이거잖아요. 인권 보호 받게 만드는 휴머니탈리언도 해야 되고, 기반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디벨롭먼트도 해야 되고, 특히 사회 간접 자본 만들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평화유지 활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냥 그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일정하게 이제 이런 우리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같은 이런 그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동티모르에서 해봤던 유엔에서 하는 피스키핑 중에 제일 이제 그 구조적 문제 해결하는 게 피스 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스 빌드라는 게 뭘 새로 구축하다는데, 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씩 구축하는 걸 피스 빌드라고 해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 이거에 대한 통합센터 같은 걸 잘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경부가 돈 대고 국방부에서도 이런 평화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고, 외교부라든가 이쪽이 다 연관 부서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다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딱 6개가 나와요.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적인 논리들을 만든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 나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내전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전이니까 자유주의적 접근보다는 현실주의에서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가려고 한 움직임이고, 거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냐면 그 종족 간 분쟁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가 여기에 이제 그 군 기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지지했냐면 그 독재 정부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도덕적 문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된다고 하는 국제기구가 막 개입하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 주제는 현실주의가 말하는 가장 이제 권력 정치의 근거에서 갈등한 거니까 이 문제를 다시 힘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걸 그렇다고 누가 영토를 찢어갖고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그러나 해결책은 결국 이 주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HDP라고 하는 자유주의 제도나 관념에 관심 있는 자유주의 구성주의 쪽 분들이 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을 테니까 이 방안을 현실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이렇게 이전시키면서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1번이 HDP가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에 기초하면 문제점은 발생이 주로 현실주의에서 됐는데 이 현실주의를 이런 처방책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여기 해결책을 이렇게 이론하고 연결하면 논리적이다. 논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 문제에서 이제 그 재난관리라 이런 걸 간략하게 냈는데, 이제 최근 추세로는 이쪽 재난관리는 그 메인 포인트는 아니게 됐지만, 어쨌든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꼭 재난관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개발 원조의 문제기도 하고 인도적 지원의 문제기도 하고 내전의 문제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의미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잘 안 다뤄봤던 주제를 다뤄본다는 점에서도 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대신 이 인위적인 문제냐 아니면 인위적이지 않은 문제냐를 나눠서 구분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이 부분에 뭔가 투영이 돼서 내가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분석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아주 논리적이라는 측면, 논리적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22년도 상반기 1번 문제에 대한 이 해법의 제일 포인트는 이걸 이론과 연관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다시 같이 보자고요.